네, 매주 목요일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올해 우리에게 의미가 너무나 큰 아카데미상 얘기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제친 영화들이 그야말로 쟁쟁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이제 줄줄이 국내 관객들과 만나게 되는데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오늘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두 번 뵙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앞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한 영화를 홍보하는데 아카데미상 수상을 하거나 뭐 후보에 오른 것만큼 또 큰 홍보 효과가 있는 게 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아카데미 후보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영화들이 아마 좀 계속 있어요. 이어질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영화에게 있어서의 관행이었는데 네. 아카데미 시즌에 맞춰서 앞뒤로 후보작이 될 때쯤에 집중해서 영화를 이제 개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때 개봉하냐면 네. 이것도 미국에서 그렇게 개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아카데미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점에서 드라마다 내지는 휴머니티가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적으로 즐거운 이야기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주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 후보가 되었다라는 거는 뭔가 좀 너무 예술적으로 전위적이라서 부담을 딱 가지고 봐야 되는 영화라거나 혹은 너무 선언적이라서 좀 나랑 다른 생각이면 어떡하지 이런 네. 어떤 영화라기보다 맞습니다. 좀 무난한 영화 아닐까 싶은데 이번에 사실 기생충이 또 무난한 영화라는 기대감도 깨서 어허. 더 즐거운 어떤 한 그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이제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가 기생충과 함께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고요. 이번에 의상상을 받은 작품인 거죠? 6개 부문 후보가 됐다는 점에서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어떤 점에서는 기생충과 좀 어긋났는데 왜냐하면 여우 주연상, 여우 조연상에 모두 다 노미네이트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부분은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의상상에 올라 있었고 의상상을 받았는데 당연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아씨들은 새로운 작품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동화로도 읽고 소설로도 읽고 영화로도 봤을 정도로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 도대체 뭘 새롭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새로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상입니다. 당시 어떤 의상을 고스란히 고증해서 복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옷만 봐도 이 여성은 이런 캐릭터구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레타 거윅이라는 여성 감독의 섬세한 솜씨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니까 좀 뻔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야기 발생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마치 뭔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끔 만약 이 작품을 2번, 3번 보시는 분들이라도 와 전혀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라고 새롭게 느껴질 만큼 원작 이야기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헐리우드의 미래를 담당할 네. 전문 여배우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고요. 그녀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헐리우드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네. 되게 기분 좋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 영화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아카데미 수상자가 그럼 본 김에 이번 주에 개봉하는 뭐 국내 다른 영화들도 좀 먼저 간단하게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우리 영화가 또 한 편이 있죠? 네, 장유정 감독의 정직한 후보라는 작품입니다. 정직한 후보가 이 영화 종사하는 언론계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봉 일정을 지키면서 네.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지지를 마치 이 영화가 정직한 후보인 만큼 정치 선거에 나온 후보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자면 뭐 매주 개봉하는 영화들은 매주 후보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흥행의 네. 어떤 성과에 있어서.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인데요. 브라질 제목으로도 정직한 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그 영화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못하는 게 저희 같은 일상적인 일반인도 문제지만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 12일밖에 안 남은 후보자가 자꾸 바른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떻게 유권자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심이 세워져 나오고 근데 워낙에 이제 현대 정치에 있어서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꾸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굉장히 대궐같이 호화롭게 살면서도 서민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곳을 뭐 이렇게 잠입하듯이 오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둘씩 노출되는데 라미란 씨가 아주 능청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진심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후보 역할을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실 정치에 대한 재미있는 풍자들이 많이 있어서 저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영화가 한 편 더 있죠?
소닉이라는 게임 캐릭터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을 즐겼던 아버지 세대들과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아이가 함께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작품인데 추억 속 비디오 게임인데 이번에 실화로 그러니까 실제 어떤 터치로 바꿔 놓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짐 캐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악당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억과 함께 좀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영화로 좀 개봉을 했습니다. 네. 앞서 작은 나씨들 이제 의상상을 받은 아카데미상에서 얘기도 했는데 그 1917이라는 작품 기생충의 가장 경쟁작이었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이제 다음 주에 개봉을 한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야망이 아주 엄청 많은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영화라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있고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서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있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전투가 인류의 아픈 역사이긴 합니다만 영화로 재현될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전쟁이란 걸 어떻게 실질적 공포감을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펙터클을 잘 살리고 있고 실제 사건인데다가 두 형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드라마도 있다라고 해서 많은 저를 비롯한 많은 대개의 전문가들이 이거 봤겠지라고 조금은 유보감을 가졌던 작품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혁신을 선택함으로써 아하. 이 1917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아카데미 맞춤형 영화처럼 느껴졌는데 맞춤형 영화라는 게 정답이 사라지게 된 그런 어떤 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뭐 아카데미상 지금 시즌이라 지금 기생충의 그 홍보 효과도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상영관이 막 몇 배로 늘고요. 지금 맞습니다. 뭐 네. 박스오피스에서는 상위권이고요. 뭐 벌써 일어나고 있는 하루하루 이제 뉴스가 달라지고 있는 형국인데 좀 네. 숫자들을 보자면 시상식 다음 날 박스오피스 4위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내 그리고 지난 1월에 상영관이 1,000개였는데 현재는 지금 2,000개가 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배가 훌쩍 넘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게다가 영국 배급사에서도 이제 138개에서 400개 이상으로 상영관을 영국에서도 넓혔다라고 네,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가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극장에 다 깔려서 보는 작품들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기생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시아도 지금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같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네네. 가령 베트남만 하더라도 전국의 기생충을 다시 상영하면서 아시아의 어떤 자랑으로 그리고 아시아의 어떤 공통의 문제와 그리고 공통의 주제 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네. 단순히 미국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 어. 현상으로 기생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봉준호 감독의 이 기생충뿐만 아니라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다른 영화들도 관심이 많고 아예 한국 영화 전체를 또 다시 보는 전 세계의 눈이 생겼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큰 것 같은데 그 기생충은 흑백 버전으로 다시 또 개봉이 된다 그래요. 그 흑백 버전에 대해서 시네마라는 그 매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마더라는 작품도 사실 흑백판으로 만들었는데요. 또 다른 느낌이네요. 화면 맞습니다. 보니까요. 네. 지금 홍경표 촬영 감독이 대단한 솜씨를 가진 그런 스태프인데요. 이번에 홍경표 촬영 감독과 함께 흑백판으로 바꿔서 저렇게 되면 콘트라스트가 이렇게 강해지니까 네. 정말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극감의 네, 대비감을 그러네요. 보여주기로 이제 말씀하셨고 마련되었기 때문에 한번 관객들이 다른 느낌으로 즐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기생충 열풍과 관련해서는 아마 상당 기간 이 소식을 저희가 또 전해드리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